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이러다가 곧바로 겨울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오늘 또 네 분 패널과 함께 시사 1번지 시작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정기남 조선대 겸임교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백운기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먼저 여러분께 안내 좀 해드리고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운기 시사 1번지 1주년 기념 이벤트로 시사 1번지 오행시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꼭 2주일 남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은 오행시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의 뜻으로 상품을 늘렸습니다. 크루즈 선도 여행사 롯데관광에서 400만 원 상당의 2인 크루즈 상품권 저희가 1등께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롯데관광에 부탁을 했더니 한 장 더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등 2분 뽑아서 저희가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오행시 2분을 선정해서 크루즈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기능성 치약과 칫솔 선물 세트를 쾌척하셨습니다. 3만 원짜리인데요, 하나에 모두 2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풍성해졌죠.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 또 정말 많은 글들이 올라왔는데, 또 보너스님 시사 1번지 좋은 오행시 보내주셨는데 후보작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네. 띄워주세요. 오늘 시. 시 이렇게. 정기남 교수님, 네, 시. 시작할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 사실 개근상 받을만 하죠. 1보다 우선이었던 이유는 번잡한 세상 희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만 해주신다면 영원히 함께할게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 번득이십니다. 지금 계신 네 분께서 심사위원 해주실 거니까 잘 판단해 주십시오. 로보트리님께서 이런 걸 주셨어요. 개근상은 또 보너스님께 드리고 공로상은 이은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요. 네. 새롭게님도 아주 좋은 오행시 보내주셨는데 한 분 더 소개할까요? 장성철 소장님. 시사 프로가 이럴 수도 있구나. 사실 처음엔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았는데 일도 미뤄두고 먼저 찾는 방송이 됐답니다. 번지르르 한 말 다 걷어내고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네, 박수 좀 부탁합니다. 애청자들의 그 수준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좋은 오행시 대단하십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선물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이 지금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특히 일본이 우길기까지 달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 걱정할 일 아니냐. 오늘도 우길기와 독도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한미 동맹과 이 우리 자체 군사력으로 국방력으로 충분히 방위를 안보를 지킬 수 있죠. 근데 왜 일본을 끌어들려고 합니까? 그건 일본과 미국만을 위한 것이지 대한민국에는 꼭 필요한 일은 아니죠.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놓아지는 느낌? 우리 국민들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자위대, 아니 이제 일본군이죠.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되겠죠.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예, 이재명 대표가 마치 대선 때 유세차 안에서 발언하는 것처럼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김두수 소장, 지난번에 발언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이고 이거는 차 안에서 유튜브로 하는 거니까 뭐 그때보다는 덜 정제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조는 같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교의 방향, 특히 이제 동북아 이 안보 정세를 놓고서 한미일 협력을 넘어서 군사 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은 영원히 불가능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의 동맹 관계 아예 하위 파트너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주 국방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런 이제 기본 이제 전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정진남 교수께서 어제 좀 지적하셨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던지고 나온 것은 뭔가 계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그 계산은 뭐 이를테면 선명성 부각 또 한미일 군사 협력이 급속도로 강화되는 것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원론적 어떤 인식.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부가 뭐 강제징용이라든지 위안부 피해 문제 등에 대해서 현안은 제쳐둔 채로 군사 협력에만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뭐 저는 뭐 이런 문제 의식이라고 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자칫 소모적 공방만 그런 문제 의식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모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친일 행위, 친일 국방 이런 단어 자체가 갖는 극단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동원한 것이 과연 능사였느냐. 저는 뭐 제1야당의 대표가 한반도에 우길기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표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뭐 경고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런 극단적인 언어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때는 북핵 어떤 리스크라든지 한미일 군사 협력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발언의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뭐 공방만 야기되는 뭐 이런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 어떤 시각에서 보십니까? 굉장히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 자체 군사력으로도 충분히 북에 대해서 대항이 가능한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냐 저는 경악을 했어요. 뭘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래식 군사력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북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핵이 우리 쪽으로 날아오게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린 핵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체 군사력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일본을 끌어들인다? 사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동해에서 하니까 독도 근처에서 하니까 우길기 얘기 나오면서 한반도에 우길기를 단 뭐 군대도 아니죠. 자유대가 들어올 수 있냐 이 얘기인데 동해에서 그럼 왜 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일본하고 가까워서 독도랑 가까워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동해는 수심이 깊고 한류 난류가 교차하는 데라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잠수함들의 천국이에요. 거기에 북한 재래식 잠수함들이 계속 있으면서 거기서 SLBM을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하는 건데 독도랑 가까운데 왜 하느냐. 전에는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하지 않았느냐. 굉장히 무지한 발언이라고 저는 봐요. 이건 뭐 정치공세 이걸 떠나서 국방에 관련해서 기사 몇 개만 봐도 나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계속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왜냐하면 지지층의 환호를 받고 있거든요. 지지층은 잘하고 있다. 야 윤석열 정권 친일 정권 아니냐 이런 식의 공세를 하고 있으니 지지층을 자신들의 우군으로 확보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야당의 당대표고 다음번 대선 후보가 되고자 하는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보잖아요. 군사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감정의 선동으로 이용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김정은한테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김정은이 지금 계속 어제도 그랬지만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일본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윤석열 정권, 외교, 군사적인 협력 문제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김정은의 위협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죠. 이것은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나는 감정을 선동해서 이익을 보겠어라는 저급한 정치적인 생각과 판단 때문이 아니었느냐.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두수 총장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여러 가지 전략적인 차원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굳이 소이익을 따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묵히면서 계속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려 먹을 수 있는 요소지만 이렇게 이제 친일 뭐 반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지면 그 여론 지형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50대 50으로 나뉘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 대결이 돼 버리면 이제 그런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요. 이 문제는 이제 근원적으로 왜 북한 김정일 쪽에 대한 이야기,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긴 했는데 문제는 국내 정책이거든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 안보를 맡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행보를 보이면서 일본에 대해서 이제 저자세와 뭐 평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굴욕적인 자세를 보인다라고 보는 이 입장에서 예. 군사적 협력까지 이렇게 가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동해상에서 한일이 합동 훈련을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진행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생긴 일이고요. 뭐 일설에서는 있다 그러는데 그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이 해안경비대 차원에서 해경 차원에서는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게 있었긴 있었지만 이런 군사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미사일에 대한 대응 사격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일이 합동으로 동해에서 한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런 측면까지 보면 좀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 군사 동맹으로 가는 형식으로 발전되면 정말 북핵 문제는 풀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유엔의 안보리 국가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쨌든 거기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거기에 지렛대 역할을 하게끔 우리가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본과 군사 동맹에서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거는 그냥 뭐 신냉정을 넘어서는 옛날 구냉정과 같은 체제로 가버리니까 이건 해결의 길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거라고 봅니다. 김두수 소장께서는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런 식의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정진남 소장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봐야 할 것 같아요. 한일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 매듭이 아직 안 지어진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 풀린 다음에 이렇게 갔다면 괜찮은데 그 부분이 지금 생략된 채로 곧바로 군사협력이라든지 군사동맹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걱정할 만한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의 복원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 명제에 너무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 현안은 놔둔 채로 오히려 군사협력 부분을 어떤 속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는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왜? 지금 당장 제1야당의 대표가 한반도에 우길기가 걸릴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것이 이게 무슨 뭐 친일 국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국민적 어떤 정서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제1야당 대표가 대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하나하나 표현에 대해서는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좀 더 뭐 균형감 있고 진중된 표현이 좀 아쉽다는 표현을 했지만 실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은 당장 오늘 아침에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나타나요. 자, 이를테면 조선이 망한 게 일본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식민사관이 거론되기 시작해요. 뭐 일본은 조선 왕조와 뭐 전쟁을 한 적도 없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가버리면 다시 한번 이 뭐 2022년에 이를테면 뭐 식민사관을 가지고 또 싸우게 되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 반응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시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네.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그동안 네. 많이 언급하셨는데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 국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술핵 관련해가지고 네. 북한이 이미 전술핵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네. 임시적으로라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얘기를 드렸고요.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 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야당 네, 그 질문은 빠졌는데 야당에서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을 가지고 친일 국방이라는 말을 하고 또 우길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의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이제 핵 문제에 관련된 질문도 있었고 일단 관심 부분이 이제 야당의 이런 공세에 대해서 대통령 의견은 어떠시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제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다 걸로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여유 있게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속마음은 안 그러시겠죠.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방송 출연한 이후로 가장 큰 좌절감과 절망감에 쌓여 있습니다. 예. 이 이슈를 가지고 급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즉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먼저 풀어야 될 문제를 풀지 않고 군사협력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국민 감정이 그럴 수 있다는 건 이해하고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금은 그걸 활용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동해에서 훈련을 해야 되느냐도 말씀을 드렸고 일본이 잠수함 탐지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과거사 문제가 있고 또 국민 감정이 굉장히 안 좋지만 북에서 누르기만 하면 날아올 수 있는 핵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편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 120년 전, 130년 전 얘기를 꺼내면서 물론 저희 당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서로 친일이니 뭐니 조선시대가 어쩌니 이런 얘기하는 건 진짜 한가한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윤희석 대변인 말씀에 나라 걱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제가 느낍니다만 일단 이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는 항상 그 대립하지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런 식의 한미일 군사 협력이 오로지 그것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야당과 국민들이 100% 믿을 만큼 해줬는가는 한번 또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한 설명을 어떻게 해야 100%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한미일이 같이 훈련을 해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설령 감정적으로 안 받아들이시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가 지도자급이라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지지층이 열광한다고 해서 이 현실적인 안보 위기는 덮어놓고 친일, 우길기,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쓰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냉철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정과 정서가 앞장서면요, 이것은 안보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식의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가 지도자잖아요.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들고 싫더라도 야당의 당대표고 그러면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그다음에 북한의 군사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한번 안보실장이라든지 국정원장이라든지 정무수석을 이재명 대표에게 좀 보내서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은 사법적인 리스크에 상당히 위축돼 있고 불안해하는데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러한 친일 감정을 드러낸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지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런 전제하에서 어쨌든 대통령실과 여당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예.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 우길기 막 이런 것에 감정이 저도 막 열받고 기분 나쁘거든요. 그럼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표현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를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급해서 돈을 빌리는 상황에서 빌려야 되지만 대출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아무거나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악질 사채업자한테까지 우리가 돈 빌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이게 사차랑은 상관이 없어. 이건 아니, 한 방 맞아 죽어요. 지금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옳은 지적이신데 예. 과연 그 정도 위협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북핵 위기를 사채 정도의 위험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그 말이 아니죠. 안 돼요. 제가 좀만 말씀드리면요. 부적절합니다. 좀 아니, 전에 이제 잠깐만요. 이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윤희석 윤희석 대변인, 대변인이 예. 제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윤희석 대변인이 강조하시는 것은 일촉즉발의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나 절망스럽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말씀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정말 그런 상황인가에 대한 인식이 공유가 돼야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이해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장성철 소장의 지적. 네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 공감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우길기라든지 이런 표현은 돈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악질 사채업자한테까지 우리가 손 벌릴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핵 위협을 악질 사채업자에 비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앵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의 인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체 국방력으로도 북한과 대적할 수 있다는 말 자체부터가 사채보다도 덜한 위험이라고 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북핵 위기 고조 상황에서 이 제1야당 대표가 한미일 군사 협력 안 된다라는 얘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근데 저는 이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면 가는 데 있어서 근데 왜 이렇게 핵심 현안은 제쳐두고 속도를 내느냐. 왜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 복원에 집착하느냐. 그러다 보면 자칫 우길기가 한반도에 걸린다라고 하는 국민적 정서에 반할 수도 있다라는 건 우려를 제기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표현 자체가 뭐 친일 국방, 뭐 예를 들면 친일이란 단어, 친일 프레임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안 하는 것이지 그런 문제의식을 저는 윤석열 정부가 좀 뭐랄까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외교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은 충분히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공해상에서 동해라는 공해상에서 잠수함을 탐지해서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러한 군사적인 협력 부분도 이런 식의 감정상 프레임을 섞어서 공격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답지 못하다라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동해상에서의 한미일 어떤 그 군사 훈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뭐 안보실장이라든지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좀 더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부연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또 야당의 이해를 저는 구하는 거라고 봐요. 그럼요. 그렇게 좀 설명은 필요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조선은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걸까?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독도에서 180km 떨어진 바다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한다고 곧 일장기를 단 일본군이 이 땅에 진주한다는 분이 나타났다. 구 한 말이 생각난다고도 했다. 일본군이 이 땅에 진주하고 우리 국군이 침탈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다.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인식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는데 김두수 총장, 일본이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까?
이게 이제 참 역사 인식의 문제인데 전쟁이라고 해서 전면전은 없었지만 사실은 소위 동학 농민 그 혁명 때 이제 일본군이 진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서울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프로그램대로 이제 착착착착 진행해서 외국군을 뺐고 1905년에 그리고 이제 1910년에 합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의병들과의 전쟁도 있었고요. 물론 그때는 강군을 내세워서 일본군도 같이 했지만 이제 합작을 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일본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이 없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이제 어떤 친일 사관에 가까운데 이걸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이야기에서 썩어 문드러진다고 이야기하면서 고종이 했던 일이 뭐냐 외국군을 끌어당겨서 하려고 했고 그 외국군을 끌어당긴 중에 한쪽이 또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안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북한이 이제 다양한 투발 수단을 뭐 보여주고 이런 것이 뭐냐면 그냥 북한이 아무 일이 없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한일 군사 훈련과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이 이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대응하게 하는 강대강을 촉발시키는 요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실패가 전쟁으로 가는 거고 외교의 연장이 전쟁으로 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과연 현명하고 정말 유능하게 저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거냐 아니 그냥 한쪽 편 들어서 누구 그냥 밑으로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느냐 이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뭘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런 표현까지 쓰세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니 이 기시다랑 그 회담 한번 하고 군사 협력 한번 한 거 가지고 고개 숙이고 기어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소장님. 너무하세요. 장성철 소장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 정진석 위원장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예. 그 부분은 지웠나 봐요. 없는데 좀 이 당대표 급이잖아요. 좀 SNS상에서 본인의 의견을 밝힐 때는 좀 진중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차원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 참 궁금한데요. 우리가 잠깐 15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